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한 고추 사진입니다.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는데요. 하지만 수확량을 올려 소득을 높이려면 여기 달린 고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추가 많이 열리고 크게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추꽃을 계속 피우고 열매를 착화시키기 위한 생식생장도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열매로 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잎, 줄기, 뿌리의 지속적인 영양생장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자 등 휴면 단계에서 잎, 줄기, 뿌리가 발달하는 영양생장, 그리고 화합분화를 시작하여 개화, 수정, 착과, 결실까지 생식생장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영양생장은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가 발달하는 것이고 생식생장은 생식기관인 꽃, 종자, 과실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작물에 따라서 잎을 수확하는 작물이나 재배 초기에는 영양생장 위주로 관리하고 꽃 과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실 수확기에는 생식생장 위주로 관리해야 하지만 수확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조절과 균형에서 초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잎 두께, 그리고 줄기의 굵기 등 굵을수록 초세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식물의 생육이 왕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초세가 약한 상태에서는 영양생장이나 생식생장이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세는 보통이나 아니면 혹은 약간은 강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은 균형을 이루는 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 영양생장 위주로 관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생식생장 위주로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균형을 이루고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작물이 영양생장 위주인지 아니면 생식생장 위주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새잎의 상태입니다. 새잎이 크게 나오거나 그리고 잎 나오는 일수가 빠르면 영양생장이 강한 것이고요. 새잎이 작고 나오는 일수가 길다면 생식생장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마디와 이번 마디의 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마디가 더 길어지거나 굵어졌다면 영양생장이 강한 것이고 마디가 짧아지거나 얇아지면 생식생장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디의 길이, 굵기가 일정하다면 균형생장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늦게 핀 꽃의 위치를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적정 위치는 작물마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오이의 경우 생장점에서 40에서 50cm 떨어진 곳에 암꽃이 피어야 하는데 그거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꽃이 피면 영양생장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꽃이 피면 생식생장 위주입니다. 즉 현재 마지막에 핀 꽃의 위치가 생장점에서 멀면 멀수록 영양생장이 더 강한 것이고 생장점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생식생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지금 고추의 사진도 생장점에서 한 7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꽃이 피어야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이 잘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진의 경우 생장점 부분에 바로 꽃이 핀 상태로 생식생장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럴 경우 잎과 줄기의 자람이 좋지 못하면서 나무의 초세가 떨어지고요. 결국 전체적인 수량과 품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조절하려면 먼저 요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그리고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는 영양생장이 강해지고 저온,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식생장이 강해집니다. 특히 저온, 수분, 일조 부족처럼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식물은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생식생장으로 바로 생육을 변환시키고요.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순머지도 오고 그리고 생장점 부근에 꽃이 다득다닥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인을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순을 세우면 영양생장, 순을 뉘면 생식생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류의 경우 영양생장보다는 생식생장으로 유도해서 과실 수확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가지를 위쪽 방향이 아닌 수평이나 아래쪽으로 유인하는 것처럼 고추 같은 작물도 웃자라고 열매가 적게 필 때는 순을 뉘면 생식생장으로 변환돼서 웃자람도 많고 열매를 더 많이 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분 공급인데요. 그중 식물이 흡수하는 영양성분 중 가장 많이 필요한 질소가 큰 요인이 되는데 질소가 많으면 영양생장, 그리고 질소가 부족하면 생식생장 위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생장 그리고 생식생장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소를 너무 많이 시비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퇴비,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퇴비의 경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관행대로 추천 시비량보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람은 좋은데 열매가 생각보다 많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꼭 퇴비 사용량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조절하기 위한 이제 양분 공급에서 웃거름, 추비, 관주를 공급할 때 질소와 가리의 비율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영양생장으로만 생육할 때는 이제 인산 가리만 시비하기도 하고 생식생장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질소만 시비하기도 하지만 이제 균형적인 양분 공급으로 질소와 가리의 비율을 참고해서 함께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꽃이 피고 열매는 잘 달렸지만 이제 잎과 줄기 등의 생육이 부진해진, 즉 생식생장 위주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초세를 올리고 그리고 영양생장도 같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소와 가리의 비율을 볼 때 질소가 가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비율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시는 농가분들이 이제 관주비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관주할 관주비료의 비율을 보면 질소, 인산, 가리 함량이 뭐 30, 10, 10인 비료가 있고요. 그리고 20, 5, 10인 비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비료들은 전부 질소가 가리보다 뭐 3배, 2배 이상 높은 비료로서 이제 영양생장 쪽으로 이제 유도하기에 상당히 좋은 비료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잎과 줄기는 생육이 괜찮은데 꽃이 잘 피지 않거나 적게 필 때는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질소보다 가리의 비율을 더 높여주셔야 합니다. 이때 질소와 가리를 같이 공급하는 조건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질소보다 가리가 2배 이상 높은 걸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가리가 14, 6, 17인 비료는 물론 가리가 질소보다 높지만 2배 이상 높지 않고 조금만 높죠. 그래서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가리가 8, 12, 24인 비료는 질소보다 가리가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생식생장 쪽으로 전환하고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데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가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 질소, 가리의 비율을 비슷하게 하거나 가리를 살짝 높은 비율로 공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가 과다하면 영양생장으로 꽃이 적게 피고 이제 열매 키우는데 불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산 미량 요소가 부족한 조건일 때도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산과 미량 요소를 꼭 같이 보강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관주의 공급은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생육 단계마다 조절하며 줄 수 있고 식물이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성분을 한 번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시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주 비료를 좀 더 제대로 공급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인 작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 작물의 시기별로 알맞은 비종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이 영양성장 위주인지 아니면 생식성장 위주인지를 파악해서 사용할 관주 비료의 비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물의 생육 단계별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단계별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과수류는 발화기, 과채류는 정식 직후에는 인산이 높은 비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식 직후에는 대부분 초기 빠른 생육을 위해서 질소가 높은 비종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실은 정식 직후에는 인산이 높은 비종을 사용하여 뿌리를 먼저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화 및 수정기에는 가장 많은 에너지, 양분이 필요할 때입니다. 꼭 미량 요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질소, 인산, 칼륨이 동일한 양으로 들어있는 1대1대1 비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 단계가 영양생장기나 혹은 잎을 수확하는 엽채류에는 질소가 높은 비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열매의 성장, 즉 비대 및 착색기에는 질소보다 인산, 가리 함량이 높은 비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채류처럼 영양성장과 생식성장을 같이 하는 작물은 질소가 높은 비종과 칼륨이 높은 비종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한 비료의 사용량과 사용 주기입니다. 200평의 사용량이 1에서 3kg인데 비료의 사용량과 사용 간격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는 토양 pH와 EC,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을 분석해보고 그에 맞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직접 판단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용량과 시비 간격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작물의 생육 시기별 그리고 생육 상태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개화 수정기에는 양분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량을 늘려줘야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잎과 줄기의 생육이나 열매가 많이 착화되었다면 당연히 사용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를 많이 달고 생식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뿌리로 양분을 많이 배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생육이 불량해져 충분한 양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과체류의 경우 다음 화방부터 문제가 되겠죠. 적당한 젖과 함께 이럴 때는 발근에 도움이 되는 자재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이 부진할 때는 사용량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생육이 부진한 경우에는 뿌리 생육이 같이 함께 부진할 확률이 큰데, 생육이 부진해서 빨리 생육을 끌어올린다고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뿌리는 더욱 악화가 되고 많은 비료 성분이 버려지게 되어 염류집적의 원인이 됩니다. 그 밖에 햇빛, 기온, 토질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량과 사용 시비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충분한 유기물 공급은 양분 보유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하우스 작물들은 보통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퇴비 대신 부식질 물질이 높은 제품을 살포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 발달을 위해서 필수 영양 성분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함유된 밝은제들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뿌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H에 따라 양분이 버려지느냐, 잘 흡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적정 pH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관주 시간도 되도록 가장 양수분 흡수가 좋고 광합성량이 많은 오전 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